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용춘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12번 할 차례죠. 12번. 우리가 상가를 이제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유치권 배제 특약을 넣어주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 유치권 배제 특약을 넣어주셔야 되냐면, 자, 신축 상가가 있어요. 그런데, 계약금만 집어넣고, 이제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자기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인테리어 공사를 자기가 직접 할 경우에는 문제가 나중에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임차인이 잔금날까지 이 계약금을 나머지 잔금을 넣지 않을 경우에는 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좀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잔금도 끝까지 안 주고 뭐 계속해서 이제 뭐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장사도 안 하면서 임차인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경험해봤거든요. 제가 그 유치권 특약을 배제를 안 냈다면 저도 공인중개사에서 당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제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임차인이 잔금날까지 시세를 하되 추후 잔금날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현재까지 잔금날까지 시설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유치권 주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바로 철거한다. 어떤 그런 특약을 반드시 넣어주셔야지 공인중개사가 다시지 않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요. 중개사는 그래요. 딱 중간자 입장에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특약으로 반드시 명기해 주는 게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임차인들이 아니면 임대인들이 잘못됐더니 계약서 가지고 어디 간다고요?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간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특약도 그러니까 잔금 지급 전에 보통 임차인들이 시세를 많이 해요. 잔금 지급 전에 임차인들이 뭐 임대인한테 협조를 얻어서 건물주님 저 여기 좀 영업할 수 있게 잔금 지급 전에 시세를 해야 되는데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임대인이 그냥 오케이 그래요. 그럼 임대인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되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이런 철거한다는 거 내용을 반드시 넣어주시고 그죠? 그 유치권 배제 특약도 반드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건축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13번 건축물에 관한 사항들을 이제 우리가 특약으로 많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유반 건축물인 경우 아까 설명해드렸죠. 유반 건축물인 경우는 영업 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정말 특약 잘 쓰셔야 되고 이런 경우는 영업 승계로 가야 된다. 그죠? 그리고 담배권도 요즘 받기가 힘들어요. 그죠? 음식점 허가도 마찬가지고 그린벨트에서 담배권 같은 경우 특히 슈퍼 같은 거 중개하실 때 담배권도 슈퍼 매출의 뭐 한 30%에서 40%가 담배 매출이라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담배권 받아야지 담배를 판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담배권도 승계하지 않은 경우 뭐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 이런 경우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위반 건축물 등재됐다는 거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축물 대장상에는 근린 생활 되어 있고 실제는 일반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런 특약도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특약에다가요. 불법 증축 부분이 있다면 불법 증축 부분도 뭐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하시라고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누구의 책임으로 뭐 철거하기로 한다. 그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확인시켜줘야 되고 반드시 확인해서 우리가 특약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각종 공부하고 실제 현황에 차이점이 생길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죠? 이런 경우는 어, 사실 현황을 그대로 또 명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건축물 대장상에는 뭐뭐나 아까 위에 설명드렸죠. 뭐 뭐뭐 용도이나 실제 사용 용도는 뭐뭐다. 그냥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상호 알잖아요. 우리는 공인중개사로서 다 코멘트를 해드린 거예요. 양쪽에다. 특약을 만약에 건축물 용도나 실제 사용 용도가 틀린데도 그냥 무시하고 계약을 진행했다. 그런 경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고가 나는지. 그러니까 꼭 이렇게 건축물 대장하고 공부하고 현황과 차이가 나 있을 때는 현황도 설명해주고 공부도 설명해 주시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가 나와 있죠. 14번 등기부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소유권의 제한 사항이나 소유권 유예 권리를 명기해 줘야 돼요. 그죠? 거기 명기해 줘야 되고 공동담보가 있으면 공동담보 내용이 있으면 그대로 기재를 해야 되고요. 채권 최고액까지. 그 다음에 동산 압류 등이 있으면 이것도 역시 뭐뭐 책임으로 한다 해서
이렇게 명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체크할 사항들이 많아요. 이제 14번 했는데, 자, 15번 갈게요.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요것은, 그래서 특히 이제 유흥시설이나 음식점인 경우, 음식점인 같은 경우는 뭐 주류를 판매했다가 걸렸다든가, 그죠? 아니면 뭐, 시청에 영업 그 정지 지금 대기 중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소송 중에 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서나 시청에 전화해서 행정처분이 있냐 없냐 그거 꼭 따지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 그러면 특이하게다가 그래 써십시오. 그것도 그냥 확인하기 귀찮으시다면 계약 당시 양도인은 행정처분 및 벌칙이 없다라고 고지하였고, 뭐 이런 식으로 써주세요. 그죠? 이게 상가 중개가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이제 체크할 사람들이 많아요. 벌써 지금 제가 16가지를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도 어긋나면 삐끗하면 여러분들 소중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날립니다. 그죠? 그래서 계약 당시 양도인은 행정처분 및 벌칙이 없다라고 고지하였고, 잔금 지급일까지 관할청으로부터 벌칙 및 행정처분 내용이 발생되어 추후 처분이 예상되는 벌칙 및 행정처분 사항은 양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그러면 뭐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든가, 아니면 뭐 손해배상 얼마를 청구하기로 한다 라고 이렇게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노래연습장 등록 기준인 소방 관련, 행정처분 관련, 공중인사법 관련, 건축법 등 영업 허가와 승계에 관한 사항은 양수인이 확인하고 양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자,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중개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렇게 쓰겠어요. 노래방을 이제 중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 이제 뭐 등록 기준이라든가 소방법, 행정처분 관련, 공중위생법 관련, 아니면 건축법 관련 영업 허가와 승계에 관한 사항은 양수인이 확인하고 양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그냥 서로 확인하라고 하세요. 서로. 그럼 되잖아요. 만약에 이런 특약도 안 내렸다. 아무것도 안 내렸다. 100% 중개사고입니다. 100%. 100% 중개사고니까 중개사 여러분들 이런 거 꼭 확인해 주셔서 내가 상대편한테 떠밀 건지, 아니면 그냥 뭐 누구한테 확인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꼭 명기를 해 주십시오. 자, 한번 더 내려볼게요. 16번 미공식 권리에 관한 사항. 그죠? 무단 점유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공시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 뭐 그러니까 중개사는 그래요. 항상 중간에 누가 책임지기로 한다. 뭐 공부부에서 뭐 전입세대를 열람한 경우가 전입세대는 없었는데 누가 살고 있는 실제 가보니까, 그러면 권리 없는 사람이, 근원 없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어요. 뭐 2층에 3층에서. 그러면 중개사가 그걸 잘합니까? 그냥 그 누가 책임지기로 한다. 누가 책임지고 명도하기로 한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특약 예시를 갖다 써줬으니까,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보시고 참고를 꼭 하십시오. 다음에 이제 17번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